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훈 의원을 통해서 차세대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1972년생입니다. 조선 나이로 시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대체로 50대 한 중후반 또는 60대 초반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축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조정훈 의원에 대해 가지고 비록 당은 달라도 애정 어린 관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훈 의원의 출마 선언문, 그러니까 메시지와 행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실망입니다. 우리 차세대 정치가 저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대한민국 희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어떤 차세대 정치인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출마 선언문에서 주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 시대 전환이니까 이제 시대적 소명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배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을 이행했다. 근데 시대적 소명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그거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선배 세대들이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핵심들인 586들일 텐데, 도대체 586들이 이 생각하는 시대적 소명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586들이 받아하는 시대적 소명이 그것이 완전히 어떤 시대착오, 즉 이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의 요지 아닙니까, 이게. 이분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법치주의가 뭔지 모르고 상권 분립이 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시대적 소명을 갖다 했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갖다 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그 80년대 중후반부터는 NLPD로 나눠가지고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그 NL은 북한 모델입니다, 이게. 그리고 PD는 소련 모델이었거든요. 도대체 다 파산이 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 파산이 나면서 학생운동도 사실은 사멸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좀 깊은 성찰과 반성의 어떤 글이나 말을 갖다가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이 시대 전환을 얘기하려면 그럼 시대적 소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 선배님들의 시대적 소명은 다 했다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선배님들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을 못했고 지금은 더더욱 못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그 구름 잡는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조정훈 의원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그 출마 선언문에도 나와 있더만요.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를 합니다. 4월 7일이. 근데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진 행정가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여튼 코로나 관련해서 잘해보겠다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이 방역 정책이라든지 그로 인한 서민들의 어떤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고통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방역은 정치 방역이라, 파쇼 방역이라, 거꾸로 방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서민 경제를 초토하는 코로나 계엄이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과잉 방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역 단계 상향으로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금융 안전망을 제공하라. 이게 작년 8월 31일의 어떤 저희의 요구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이제 8.15 직후에 감염원을 8.15 집회로 그때 이제 규정했습니다, 그때 그 근거를 상세히 밝혀라. 저희는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투쟁을 갖다 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어떤 요구를 갖다 먹었습니다, 이게. 저는 코로나를 빙자하는 어떤 폭압에 대해 가지고 맞서 싸우지 않은 자가 코로나 이후의 어떤 기틀을 다질 행정관이 코로나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액션도 안 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어떤 낡은 정치이고 낡은 정치입니다, 이게 이제 거짓 정치거든요, 이게. 나이가 거의 조선 나이로 이제 시인이면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런 완전 구태 정치를 갖다 배워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이게. 이 주요 공약
공약이 뭐냐면은 뭐 주 4일제 하겠다 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혼자 사는 남자랑 혼자 사는 여자 저 1인 가구한테 돼 가지고 1년에 뭐 100만 원 주겠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뭐 의료보험 제도 뭐 등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 주 4일 근무제인 것 같아요. 왜 선진국에서 지금 막 어느 정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자 뭐 그런 얘기인데 참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요 공무원과 공공부문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높은 임금, 연금,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청년들 2사람, 3사람 몫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당연히 청년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럼 이 본질은 이게 거대한 착취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 뭐 5일제든 4일제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복리후생이든 간에요. 뭐 제일 먼저 먹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먹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대기업 노조가 있는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 그다음에 규제산업들 면허직업들 이쪽이 가장 먼저 이게 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면 1000만 명이 먹을 파이를 대한민국은 500만 명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정은 오늘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이 정치인들은 이 거대한 모순 부조리에 대해서 완전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곁다리 잡고 삐약거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미 그 1000만 명분을 먹고 있는 500만 명한테 더 혜택 더 줄게. 고용 안정을 더 노조를 갖다가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노조 탄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 5일 근무도 모자라냐 주 4일 근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줄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실은 이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정치인, 뭐 차세대제들아 그래봤자 이제 뭐 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순 부조리의 핵심을 꿰뚫지를 갖다가 못하고 있고 아니면 알아도 그쪽에 어떤 그 기존의 그 기득권을 누리는 그 존재들의 반발이 두려워가지고 뭐 함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함구를 갖다 하고 당근 더 줄게 이겁니다. 이게 그 당근 주면요 서민들로부터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서민들이 이미 거대한 어떤 기득권을 진 쪽에서 가장 먼저 받아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는 바로 그래서 혈세빨대 청산, 공무원 천국 청산 이거를 갖다 핵심고로 내걸었습니다. 아주 불편한 얘기죠, 그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고 경제가 살고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가 살라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대한민국은 진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소명에 충실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소명을 위해 가지고 정치적 생명은 물론 육체적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결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나이만 좀 젊다 뿐이지 사고 방식은 이게 지금 이른바 이 운동권 오팔려고 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정치인 갖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시대 전환 안 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세빨대 청산과 공무원 천국 청산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저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대호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